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개발 도구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단위, 공통 모듈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 구현 환경을 준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모듈 구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듈 구현하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구현으로 단위 모듈과 공통 모듈을 구현해야 하는데 구현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임베디드 하드웨어의 특징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하드웨어의 레지스터를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거기에 비트 연산을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트 처리 연산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비트 처리는 부트로더 개발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는데도 꼭 필요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비트 연산은 특징이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는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잘 정리해 두면 향후 비트 연산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자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비트 연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비트 연산은 레지스터의 특정 비트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비트를 세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트를 클리어하고 반전을 시키거나 비트가 무엇이 있는지 검사하고 일정한 영역의 비트를 추출하는 이러한 식의 5가지 기능이 일반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트 연산자는 OR, AND, exclusive OR, NOT, left shift, right shift 이러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특정한 비트를 세팅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비트를 1로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있던 값에다가 내가 1로 설정하려고 하는 위치에 1로 한 다음에 이 2개의 값을 OR을 하면 됩니다.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고 00일 때만 0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비트를 무조건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예에서는 5번 비트를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0101, 0101이었는데 내가 5번 5번 비트를 1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0010, 0000, 즉 0, 1, 2, 3, 4, 5, 5번 비트죠. 우리는 항상 컴퓨터에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번 비트는 6번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로 만들기 위해서 0010, 0000을 OR을 해주게 되면 0111, 0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 5번 비트가 1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비트로 표현을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비트를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5번 비트라는 것은 1이라는 값을 5번 왼쪽으로 시프트를 합니다. 그러면 5번에 1이 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 비트를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즉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0으로 만드는 것은 아까 셋하고 반대로 원래 있던 값에다가 내가 0으로 만들고 싶은 그 위치에 0을 넣어놓고 2개의 값을 AND하게 됩니다. AND의 특징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돼 있으면 0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0을 넣어서 AND를 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의 값이 비트가
0으로 결과값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비트를 1로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0을 원하는 위치까지 시프트해서 AND 연산을 하고 나머지 비트들은 1과 AND 연산을 해서 원래 값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이너리로 표현하면 0B, 000도 결국은 0X, 0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자릿수를 표현할 수 없죠. 0은. 그래서 2를 원하는 위치로 시프트한 다음에 그 값을 not 연산을 해서 0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정한 비트를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가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전시키고자 하는 비트를 1과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합니다. 이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 두 개의 연산자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 되는 연산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익스클루시브 OR하면 같죠. 0이 됩니다. 0과 0도 0이 되죠. 만약에 0과 1이면 1이 됩니다. 원래 비트는 1과 이 연산을 함으로써 반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 보면 0101, 0101을 이게 원래 값이고 내가 5번 비트를 반전하고 싶다. 그러면 0010, 000을 익스클루시브 OR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 있던 값을 1을 줬기 때문에 반전이 되겠죠. 만약에 5번, 3번, 2번 비트를 또 반전하려면 아까와 동일하죠. 1이라는 값을 갖다가 5번 시프트하면 5번 값을 2번, 3번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니까 3이 되죠. 이것을 2번 시프트하게 되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비트를 검사할 수 있는데요. 특정 비트가 0인지 또는 1인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5번 비트가 0인지 1인지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 비트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4에서 6번 비트를 추출하고 싶다면 여기처럼 보이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구현을 하는 데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나요? 네,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하고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라는 것은 현재 실행 중인 상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그램은 저장 장치에 있죠. 그것을 실행시키면 메모리로 올라옵니다. 메모리로 올라오면 운영체제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 관리 하에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실행 중인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짜서 그것을 실행시킨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OS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프로세서를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로세서를 생성하고 종료하는 함수들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프로세서에 대한 시스템 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프로세서를 생성할 때는 포크하고 exec, 시스템 이 세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거죠. 즉 프로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get PID, get PPID는 현재 프로세서의 ID 값을 얻게 되고요. get PPID는 현재 프로세서의 부모 프로세서의 ID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wait와 wait PID, 또 exit와 at exit 등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함수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현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나요? 네,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프로세서가 있으면 그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순서로 실행이 된다. 그것을 싱글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의 실행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실행 순서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함수와 스레드 함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프로세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포크와 EXEC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스레드 함수는 포직스라는 표준에서 정한 것인데 pthread create가 있습니다. 종료는 프로세서는 exit인데 스레드는 pthread exit가 되겠고요. 종료 대기는 프로세서는 wait pi인데 스레드는 pthread join이 되겠습니다. 동기화는 각각 세마포와 뮤텍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나 또 자원을 동시 접근할 때 제어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프로그래머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 접근을 제어할 수도 있지만 OS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자원에 2명의 사용자 또는 2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 즉 인계 영역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는 하나의 프로세서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계 영역 관리와 싱크로나이즈, 즉 동기화를 위해서 세마포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서 사이에 싱크를 맞추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작업을 수행하도록 잠금, 락킹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프로세서하고 프로세서끼리 통신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을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라고 부릅니다. 이런 프로세서들끼리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시그널이죠. 우리 신호등과 비슷합니다.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선다는 그런 약속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모든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통신이 되겠습니다. 역시 프로세서하고 프로세서끼리도 이런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기본적인 게 이제 파이프를 이용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별도의 시스템, 즉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완전히 독립적으로 있을 때 통신을 하기 위해선 소켓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프로세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메시지 큐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임드 파이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서로 연관이 없는 두 프로세스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아주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메시지를 보낼 때 네임드 파이프의 동기화 문제나 블락킹 문제를 대부분 피할 수 있고요. 나쁜 점으로는 파이프하고 비슷하게 데이터 블락의 최대 크기가 제한적이어서 최대 Q의 최대 크기도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받는 쪽에서 받아가지 않으면 Q가 꽉 차게 될 텐데요. 이때 시스템 전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큐의 함수로는 메시지 get, MSG get과 MSG receive, RCV, 또 MSG send, MSG control 등의 메시지 큐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모듈 구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상태의 프로그램으로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소스 파일과 실행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구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은 어떻게 하나요? 예, 임베디드 시스템 특성상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OS가 있는 경우 규모가 큰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면 터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Qt나 GTK 같은 리눅스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Qt 경우에는 현재 무료로
쓸 수 있다가 상업용으로 지금 전환도 돼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픈소스로 GTK 플러스 같은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GUI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지 않고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윙 외에도 여러 가지 자바에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t나 GTK는 이제 C 언어로 또는 Qt는 C++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GUI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네,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을 이용하나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Git을 이용합니다. 절대 강자입니다. 이 Git은 프로그램 등의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되겠습니다.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여러 명의 개발자가 분산되어 있는 여러 명의 개발자가 특정 프로젝트를 자신의 컴퓨터로 협업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또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Git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일단 커맨드 라인입니다. 이러한 Git 명령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맥에선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PC에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처음엔 Git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프롬프트로 알려진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저장소인 레파지토리입니다. 프로젝트가 거주할 수 있는 디렉토리나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GitHub에서는 이것을 종종 레포라고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버전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Git이 서비스 되도록 고안된 목적이 이 버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커밋입니다. Git에게 파워를 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커밋을 하면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저장소에 스냅샷을 찍어서 프로젝트를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있거나 평가할 수 있는 또는 복원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여러 명의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Git 없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작업자들은 메인 프로젝트의 브랜치를 따와서 자신이 변경하고 싶은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Git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github.com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하려면 이러한 Git을 설치해야 하고요. 이러한 Git을 사용하는 절차나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글링을 하면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Git을 이용해서 소스 관리나 버전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해봐야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구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Git 명령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며 프로젝트가 거주할 수 있는 디렉토리나 저장 공간은 저장소라고 합니다. 또한 Git이 서비스되도록 고안된 목적인 버전 관리와 Git에게 파워를 주는 명령인 커밋이 있으며 작업자만의 버전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애플리케이션이 뭔가요?
네, 개발할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히 라즈베리 파이의 파이캠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저장하는 블랙박스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이 카메라를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파이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다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파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에서 카메라 항목을 에네이블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설정을 해볼까요? 네,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해서 푸찌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라스피 config 명령을 통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명령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인터페이싱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첫 번째 항목에 카메라라고 있는데 엔터를 눌러서 이네이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정은 완료했으니 피니시 하겠습니다. 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까요? 먼저 윈도우 환경에서 이클립스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미리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하고 이클립스와 연동까지 했습니다. 지난 학생이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네, 먼저 이클립스 실행 파일을 열겠습니다. 네, 작업 공간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워크벤치를 눌러서 작업 공간으로 가신 다음에 위에 상단 메뉴에 파일, 뉴, 그리고 프로젝트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C 프로젝트를 누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은 파이캠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그리고 툴체인으로 크로스 GCC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선택을 완료하셨으면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넥스트 누르시고요. 여기서 크로스 컴파일러, 저희가 설치한 크로스 컴파일러를 적어주시고요. 해당되는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완료하셨으면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왼쪽에 파이 카메라라고 프로젝트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 뉴, 소스 파일에서 소스 파일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 카메라로 정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 비디오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포크라고 프로세스를 나누는 게 보이고요. 지금 프로세스 두 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녹화를 하는 것이고요. 네, 하나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카운터를 세주는 기능을 합니다. 스탑 비디오에서는 킬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세스의 시그널을 날려주고요. 네, 메인 함수에서 5초간 촬영을 하고 또 종료하는 것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코드를 작성했으니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빌드 프로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 출력된 메시지와 같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었습니다. 네, 그럼 쌈바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컴파일된 파일을 옮기겠습니다. 네, 옮겨보겠습니다. 윈도우 검색창에 역슬래시 2번과 이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이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컴파일된 파일을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컴파일된 파일은 이 바이너리 아래 파이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홈 디렉토리에 옮기겠습니다. 네, 다 옮겼습니다. 네, 옮겼으면 잘 실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격 접속 프로그래밍 푸찌를 이용해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령을 칠 테니까 촬영을 도와주실래요? 네. 명령을 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네, 템포라는 이름으로 동영상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쌈바를 이용해서 저장된 비디오 파일을 윈도우로 옮기겠습니다. 네, 윈도우 검색창에 역슬래시와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네, 파일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이 비디오 파일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파일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H264 확장자의 파일은 저희가 코덱 없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인코더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를 이용해서 MP4 파일로 바꾼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MP4 파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촬영한 영상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분석과 설계에서 블랙박스를 설계했습니다. 이번 구현 실습에서는 시간 관계상 블랙박스의 영상 촬영 구현과 영상 확인 과정을 실습하였습니다. 실습은 윈도우 환경에서 이클립스 ID를 이용해 블랙박스의 영상 촬영 프로그램을 구현하였고, 구현한 프로그램을 라즈베리 파이에 포팅해서 파이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PC로 옮겨서 확인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현 실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촬영용 블랙박스 구현을 위해 먼저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촬영용 블랙박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삼바 파일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실행 파일을 이동시켜 실행한 후 최종적으로 PC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